지난 금요일 날 재판이 있었죠. 25일 날 재판이 있었는데 그 재판의 헤드라인은 뭐예요? 조민이 울었다예요. 여러분들 그 기사들을 보시면 조민 씨가 울었다는 울먹였다 이런 얘기가 헤드라인으로 나와요. 그 재판의 내용은 전혀 관심이 없어 언론들은. 네. 알고 봤더니 조민 씨 울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대체 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노린 효과가 뭐냐면 뭔가를 한 것 같아. 나쁜 짓을 한 것 같은데 울음으로 무마하려고 한다. 그런 뉘앙스를 언론에 딱 보도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황상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울음을 삼켰다가 맞죠. 그러니까 조민영이 증언을 거부하는데 그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재판장한테 이제 부탁을 하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머니하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 울면 안 되니까 그 가족들이 아빠, 엄마, 자기까지 세 명이 다 그 재판장에 있는 누구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지만 그 기구함, 그 억울함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사무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울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도 눈물을 삼켰고 정경심 교수도 눈물을 삼켰고 조민양도 눈물을 삼킨 거죠. 눈물을 삼켰다는 그 순간의 어떤 감정적 그 주변 분위기에 대해서는 기레기들도 다 알고 있었지만 그걸 그냥 눈물을 흘렸다고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들이. 핵심 코어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 왜 재판을 받는지 이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주 자극적인 헤드라인만 달기 때문에 일부 정치인들하고 언론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도했던 거랑 반대의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보도를 안 해버리는 방식으로 그거를 그냥 외면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재판을 지금 그렇게 볼 문제예요. 예를 들면 조국 정경심 부부가 재판장에 나오면 딸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폭력입니다. 국가폭력. 왜냐하면 증인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화하다 보면 엄마 아빠한테 불리한 증언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족 사이에는 재판장이 그걸 용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증언 거부를 할 거라는 것을 알면 증인 채택 안 하는 게 정상적이죠. 근데 계속 이런 방식으로 검찰에 의해서 한 가족이 유린당하는 장면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조선일보가 모녀를 일러스트에 사용하는 그 만행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한일병원에서 인턴하고 있는 조민 씨가 나와서 증언 안 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증언을 시키는 행위. 그 자체가 국가폭력이라고. 이게 이제 증언 거부권 행사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소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울먹인 건 맞지만 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도 형사재판에서 최후 변론이나 이런 거를 2번 정도 해봤는데 눈물이 납니다. 실제로 아무리 당당하다고 하더라도 너무 억울하거든요.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울먹울먹거릴 수 있습니다. 맞아. 이거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진짜 억울해가지고. 네, 억울해 미치겠고 이 불안한 상황, 알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런 건데요. 맞아요. 네, 형사소송법 148조인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148조는 요즘 얘기 잘 나오죠. 자기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친족, 가족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3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여기서 내가 증언을 하다가 형사소추당하는 경우 하나, 그 다음 단계 공소제기 기소당하는 경우 하나, 그 다음 단계 유죄 판결 받게 되는 경우 하나, 이렇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조민 씨 어떤 상태죠? 조민 씨 피의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추는 받았지만은 아직까지 공소제기 전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말을 하다가 아빠나 엄마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 본인이 기소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 행사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명을 하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그럼 조민 씨가 왜 울먹거렸는가? 저도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럼 이렇게 형사법정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들어가면서 앞에 판사가 앉아있고 오른쪽에 피고인석이 있어요. 왼쪽에 검사석이 있습니다. 증인은 어디 앉냐면 그 중간에 앉아요. 그러면 조민 씨가 이 중간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내 오른쪽에 엄마랑 아빠가 이번 재판 어떻게 됐냐면요. 이번 재판 지난번 재판이랑 달라요. 이번 재판은 거기에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내 부모가 엄마 아빠가 동시에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중간에 앉아있는 증인으로서 조민이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만 봐도 울지 않은 게 정말 기특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작년 시작된 이 검찰 수사가 온 가족을 상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때 활동이 다 파헤쳐졌고 모두 부정당했습니다. 당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인데 이런 사태가 있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일하는 곳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 얼굴을 뵙게 되었네요.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수사를 처음 받아봤습니다. 약 10년 전 기억이어서 정확히 진술을 못하거나 충분히 해명을 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증언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들었고 그래서 증언 거부권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단데요. 이 말을 할 때 증인석에 서서 얘기를 하면요.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립니다. 이 상황을 가지고 지금 가족들하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인섭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이신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이분이 한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언론에 전혀 안 나온다는 거야. 이야기는 이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주체가 한인섭 센터장이었잖아요. 근데 한인섭 센터장이 당시에 겸무 교수로 지금 일본에서 체류 중이어서 그 센터장 역할을 당시 조국 교수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그 결재를 받지 않고 조국 교수가 임의로 그거를 인턴 활동하지 않은 것을 발급해줬다라고 지금 혐의를 씌운 거거든요. 예. 근데 당시에 조국 교수는 그것을 발급해줄 자격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하고 똑같이 조국 장관한테도 그러니까 위조의 혐의를 씌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위조라는 게 권한 없는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그 권리를 남용해서 가짜로 문서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 조국 장관은 그 당시에 센터장 대행으로서 발급의 권한이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급 행위 자체가 완전히 그냥 뭐 어떻게 범죄화 시킬 수 없게 된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정말 그 조국 장관한테 제기된 그 혐의에 대해서 너무나 명백한 무죄의 증거가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 한인섭 교수 같은 경우에도요. 이전에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1심 때. 근데 그때 당시에도 지금 이 조미 씨랑 마찬가지로 한인섭 교수는요, 이 증언 거부를 하는 게요, 개별 거부를 할 수가 있고요, 질문에 대해서. 검사가 질문을 할 때 사안마다 개별 거부를 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전면 거부, 포괄적 거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민 씨와 마찬가지로 한인섭 교수도요, 예전에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마찬가지 뭐라고 했냐면 전면 거부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되냐? 끝내고 내보내줘야 돼요. 내보내줘야 되는데 조민 씨는 이번 재판에서요. 그러니까 6월 25일 오전에는 조민 씨가 들어갔고 6월 25일 오후에는 한인섭 교수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조민 씨 같은 경우에 전면 거부를 받아줬어요. 받아주고 그냥 내보내줬는데 한인섭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전면 거부를 분명히 자신의 의사를 피력했는데 검찰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주면서 못 나가겠어요. 그리고 증인신문 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인섭 교수가 대부분 다 나 말 안 하겠다 묵묵부답하고 버텼고요. 그중에 몇 가지를 말했는데 그 몇 가지에서 터진 거예요. 몇 가지가 터진 건데 지금 이 조국 교수 재판이었거든요. 사실 공동 피고인으로 정경심 교수가 같이 앉아있긴 했지만 주대계는 조국 교수 재판이었는데 조국 교수에 대해서 지금 혐의를 두 가지를 씌워놓은 건데요. 이 입시 관련돼 가지고 첫 번째는 조민 씨가 당시에 학술대회에 참여 안 했는데 허위로 인턴십 확인서를 제출했다. 그러니까 안 왔는데 줬다. 이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야수님이 얘기한 대로 두 번째는 조국 장관이 권한 없이 공문서 위조했다. 이거예요. 이 공문서 위조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이 1심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 재판 쪽인데요. 1심 재판에서 김모 씨라고 이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 있어요. 사무국장이 당시에 증인으로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우선 직인 문제도 같이 등장을 했는데 직인을 나는 나만 가지고 있으려고 시건장치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찍지 않으면 직인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가 해결됐고요. 두 번째, 그러면 조국 장관이 연구실에 들어가서 몰래 3명 만들어줬다. 조민 씨하고 조민 씨 친구 둘하고 몰래 만들어줬다. 이건데 지금 이 한인섭 교수가 당시에 일본의 모 대학에서 겸임 교수로 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그런데 이 학술 대회가 있었던 날이 5월 15일이고요. 그다음에 인턴십 확인서를 준 날이 5월 30일입니다. 보름의 차이가 있죠. 근데 이 보름의 차이에 한인섭 교수는 당시에 일본에 있었다는 증거가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섭 교수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과 확실히 일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한인섭 교수는 얘기하는 거예요. 조국 장관에게는, 조국 교수에게는 인턴십 확인서를 대행해 줄 수 있는 직무대행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직인 부분은 사무국장 김모 씨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양쪽 다 수임자입니다. 위임을 받은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인 날인권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확인서 발급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인턴십 확인서가 뭐라고 이걸로 기소해가지고 딸까지 재판장에 불러서 조민이 울먹였다라는 헤드라인만 남기는 이 검찰과 언론 기레기들 한번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조민양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이렇게 검찰의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강제 수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다 자연스럽게 주변 친구들한테까지 다 연락이 가게 됩니다. 이 통화를 왜 했냐, 언제 했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주변 친구들한테 싹 다 연락이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나한테 연락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연락해도 답해주는 사람도 없어져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조민양과 같이 공부했고 같이 체험 활동을 했던 그 친구들은 범죄자에서 그러면은 겁을 먹는 걸까요? 죄 없는 조민양이 검찰에 의해서 저렇게 핍박받는 걸 보는 사람들 중에 과연 누가 겁먹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조민양을 친구로 둔 그 자녀의 부모님들은 제일 먼저 걱정하겠죠. 절대 연락하거나 연락 받지 말라고 부모님들이 먼저 나서서 막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민양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지만 않을 뿐 철저하게 감옥에 갇힌 것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누가 조민양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친구가 되고 누가 동료가 되려고 나서겠습니까?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하지 않겠어요? 나는 언론과 검찰이 만들어 놓은 허상 중에 있잖아요. 주위에 이렇게 그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조국 장관네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들이 자기 자녀들한테 했던 행위하고 조국 장관네가 했던 거는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턴 증명서 발급 받아가지고 이걸로 이제 어떻게 하면 대학교 조금이라도 좀 잘 들어가 보려고 막 이거를 막 여러 장 모아가지고 제출하고 막 이런 과정들을 거쳤던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검찰은 얘네들 1심, 정경심에서 1심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진짜 막 조민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그거 상장 위조하거나 인턴 증명서 위조해가지고 대학교 간 것처럼 이미지화 시켰어.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거기에 뭐 시간이 얼마 부족하다거나 조국 장관은 자기가 뭐 인턴 증명서를 발급할 뭐 능력이랄까 자격이 안 되는데 거의로 조국 장관도 앉아서 지금 인턴 증명서 지금 막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미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런 재판을 조민 씨가 증인으로 나오는 상황에 사비나 페트리아 미아님 어렵습니다 이름이. 이번에 페이스북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조국 장관님 계정입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파트리미아 이거 조국 장관님 건데 아니에요? 이거는 페북 다른 조국 장관이 그걸 썼겠어요. 조 양은 어렵게 입을 떼었습니다. 증언을 거부하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신다면 사유를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차분하고 담대하게 토로했습니다. 때때로 음성의 흔들림은 있었습니다만 그녀의 의연함과 절제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부모, 어머니는 테이블로 시선을 돋고 아버지는 천장을 보고 눈을 질끔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말을 끝내자 전면 증언 거부에 대해 검사와 변호사는 이견이 있었고 판사는 휴정을 선언하며 잠시 그녀를 나가 있게 했습니다.
경위와 함께 이동하던 그녀는 나가다 말고 고개를 돌려 부모가 앉아있는 피고인석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두 모녀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뒷모습 밖에 보지 못했지만 이 순간 이 세 사람이 주고받는 감정이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법정이었고 가장 애절한 부모 자식이었으며 가장 의연한 가족이었습니다. 참. 그렇죠. 이게 선생님 보시면요. 정경심 교수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조국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조미 씨는 증인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 상황이 왜 만들어졌는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재판을 딱 시작하면요. 증거인부 절차라고 해서요. 동의하냐 부동의하냐 하는데요. 조미 씨는요. 이 증인으로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피의자 신문조서, 피신조서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미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증인 신청 안 받거든요. 그런데 증인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이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 첫 번째, 3명의 가족을 다 모아놓고 모욕 주기. 그치. 두 번째, 조민이 만약 여기서 이야기한 것과 만약에 조국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의 유죄 판결이 또다시 나온다고 하게 되면 조민이 여기서 이야기한 것 위증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조민을 상대로 위증으로 또다시 기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함정 파기, 모욕 주기, 함정 파기 이 목적으로 검찰이 그렇게 들어간 거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재판부가 조민 씨만큼은 전면 거부를 인정하고 그냥 내보내줬습니다. 한일병원 앞에 날마다 집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민 씨 한일병원에 다니면 안 된다고. 진짜 그런 사람들이 정신병자인데 지자체장은 빨리 치료시켜야죠. 뭐 합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조국 가족 내만 완벽해야 됩니까? 딱 그거예요, 재판이. 판사는 그런 거예요. 어쨌든 위법이니까 유죄. 대한민국 사람 중에 유일하게 조국 장관 내 가족만 그렇다는 말씀을. 아니, 그럼 이준석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경원은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